이분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아주 낙천적이었어요. 뭐 요즘같이 그 인터넷에 댓글 달아도 별로 신경도 안 썼습니다. 낙천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비발디를 싫어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법률가 골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평을 했어요. 바이올리니스트로는 만점, 작곡가로는 그저 그런 편, 사제로서는 빵점이다. 뭐 이런 평을 했습니다. 법률가 골돈이. 너무 안 좋은 평이죠. 비발디 충격받지 않았어요. 비발디는 더 했습니다. 당신은 험담가로서는 만점, 극작가로서는 그저 그런 편, 법률가로서는 빵점이다. 비발디.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낙천적이었는데 반면 몸은 좀 허약했습니다. 굉장히 병약한 체질이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계속 좀 누워있고 이랬으면 좀 더 안 좋아졌을 수도 있겠지만 워낙 낙천적이다 보니까 이분은 이것 때문에 작곡을 하게 됩니다. 15살에 신부 수업이 됐고요. 신부 수업을 받기 시작했고 문제는 이런 신부 수업을 계속해서 뭐 좀 하숙하면서 기숙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이분은 자기가 아프다는 핑계로 보통 집에서 하거나 거기 가서도 그런 수업을 안 들었어요. 안 들을 때 문 열어보면 바이올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음악을 했고 또 부모님 집에서도 머물 수 있었습니다. 성실하지 않아도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성실하지 않은 사람을 신부가 되게 해줬다는 겁니다. 사제 성품을 받았습니다. 25살에. 이제 신부님이 됐으니 뭔가 좀 해야지요. 하긴 뭐래요. 병으로 포기합니다. 저 미사 안 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고아들, 특히 소년, 소녀를 좀 따로 분리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소녀원에 들어갔고요. 소녀원에서 거기서 뭘 가르쳤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잘하는 바이올린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이올린 선생님이 계시고 아이가 이렇게 레슨 받고 아주 즐거운 모습이지만 이거 연출된 사진입니다. 실제로는 이럴 수 없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가르치는 선생님은 아무도 없어요. 원래 좋은 선생님들은 무섭게 가르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수녀원에서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이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수녀 교육을 받는 아이들, 또 일반 교육을 받는 아이들, 또 음악 교육을 받는 아이들, 이렇게 다 제각기 다른 걸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난장판이죠. 이걸 어떻게 좀 통솔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냅니다.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연주를 시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레드 바이올린이란 영화입니다. 이 레드 바이올린을 보면 비발디 시대에 수도원이나 뭐 소녀원, 소년원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음악을 가르쳤다를 좀 보여주는 그런 비슷한 장면입니다. 여긴 소년원의 장면이고요. 매주 이런 음악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계속 자주 개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름이 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훌륭한 소녀들의 연주가 놀랍다. 특히 그 단장은 곡을 직접 작곡한다. 비발디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발디는 사실 자기가 만든 음악을 실험해보는 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악기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악기로 해보면 어떨까? 연주자들이 돈을 안 받잖아요. 여기는 값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를 실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첫 번째 음악을 출판합니다. 맨 첫 번째 악보죠. 12곡의 트리오 소나타. 12개의 또 바이올린 협주곡. 우리는 아주 특이해서 그냥 트리오 소나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음악 어디서 많이 들어봤단 말이죠. 조금 아까 들었어요. 코렐리의 라폴리아 음악하고 똑같습니다. 표절을 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표절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냥 내가 따라했다고 밝히면 돼요. 그러면 표절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곡은 내가 라폴리아를 주제로 코렐리 선배님이 만드신 멜로디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해서 발표했습니다. 좀 다른 음악을 만들었지요. 또 여러 개의 책을 출판하다가 결국 세 번째 출판된 악보 이름이 조화의 영감이에요. 조화의 영감. 좀 제목이 이상하죠? 조화로움, 하모니, 화음 이런 겁니다. 이 화음들을 여러 개를 듣고 내가 영감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화성의 영감. 그런데 이런 제목 잘 안 써요. 사람들이 헷갈리거든요. 화성의 영감. 올드맨 프롬 마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화성의 영감 뭐 이런 제목도 있고요. 조화의 기쁨 아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불립니다. 역시 12개의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앞에서 바이올린 연주하고 뒤에서 오케스트라가 반주하는 협주곡이에요. 그 12개의 바이올린 협주곡 중에 아주 재미있는 곡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6번째 곡, 그래서 우리가 작품 번호 3의 6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죠?
우리가 환승협주곡이라고 부릅니다. 지하철 갈아탈 때마다 항상 듣는, 아니면 종점에 나오지요. 그 음악이 바로 비발디가 작곡한 화성의 영감, 조화의 영감, 조화의 기쁨, 그런 악보집에 있는 6번째 곡입니다. 이런 악보를 바흐가 나중에 접하게 됩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바흐가, 물론 이건 그 아이들이 배우는 스즈키 바이올린 교본인데요. 거기에 비발디 음악이 많아요. 바흐가 이런 악보를 접하게 되고,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내가 정말 존경할 만하다. 이래서 직접 비발디의 작품을 건반 악기, 오르간이나 하프시코드, 피아노의 옛날 악기입니다. 그런 건반 악기로 편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흐가 재조명을 하면서 이 비발디가 다시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물론 바흐도 잊혀집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또 재조명돼서 알려지게 되는 그런 작곡가지요. 비발디는 그 당시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의 악보 출판사와 계약을 합니다. 이탈리아 사람인데요. 왜 네덜란드까지 갔을까요?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굉장한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비교도 안 되는 악보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 유명한 악보 출판사가 사실은 원래 코렐리하고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렐리가 이제 너무 유명해진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비싸게 불러요. 우리 좀 젊은 사람을 찾자. 젊고 좀 돈에 관심 없는 신부님? 뭐 이런. 이러다 보니까 비발디한테 간 겁니다. 이 암스테르담에서는 여러 가지 그 악보를 실험해보고 있었는데요. 그 이전의 악보들은 사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뭐 읽기도 복잡하고 쓰기도 힘들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악보가 비발디 시대에는 이미 이런 진화 과정을 끝내서 지금 오늘날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악보가 처음부터 이렇게 생긴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높은 음자리표, 이것도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이거 쓰는 거 배우잖아요.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출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음표가 걸려 있다면 개 이름으로 솔입니다. 솔. 솔은 우리가 영어로도 말하는데요. 우리 C, D, E, F, G, A, B, C,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 중에서 G입니다. G.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이거 알파벳 G자예요. 지금 보면 이렇게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 표시는 밑에서 두 번째 줄이 솔이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처음엔 이 높은 음자리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그러다가 점점 변형돼서 아주 화려해지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높은 음자리표의 그런 모양으로 도달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뭐 높은 음자리표 같은 거 우리가 많이 봤지만 우리가 좀 많이 보지 못했던 가온 음자리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올라 하시는 분들이 이 음자리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음자리표는 가운데가 도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C. 이거 C자예요. 마치 B자처럼 생겼지만 처음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점점 변화돼서 너무 화려해져서 지금은 마치 B자처럼 보이는 그런 C자가 됩니다. 이것이 가온 음자리표입니다. 이거보다 좀 익숙한 거 보여드릴게요. 피아노 하는 사람들이 왼손으로 고생하는 낮은 음자리표. 이 낮은 음자리표는 이렇게 휘어진 건 어디 있나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점이 어디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점이 위에서 두 번째 줄을 사이에 두고 땡땡 찍고 있습니다. 낮은 음자리표에서 저 위에서 두 번째 줄은 개 이름으로 파입니다. 파. 도레미 파. 우리가 영어로 F라고 부릅니다. 이거 F자예요. 이거 그냥 봐도 F자 같죠? F. 우리가 학점에서 많이 만나는 F. 그러나 여러분, 이 F자는요, 처음엔 이렇게 생겼다가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은 모습의 변화를 겪어서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낮은 음자리표가 됐습니다. 비발디는 굉장히 빨리 작곡할 수 있었습니다. 미사 시간에 엄청나게 작곡했습니다.